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양경락 입문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본강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두 번이나 세 번에 걸쳐서 인체를 순환하는 첫 번째 경락인 수태음 폐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인지 세 번인지 제가 확실하게 횟수를 정하지 못한 거는 아직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은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 주위에 조언해 주시는 친구분들이 이게 말 그대로 입문이니까 인트로덕션이니까 자꾸 인텐시브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러는데 전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오늘 강좌의 제목 내용이 수태음 폐경의 장상학입니다. 여기서 장상학이라 하면 이 해부학과 생리학과 그 다음에 병의 증상을 진단하는 증후학 개론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태음 폐경의 장상학인데 우선 수태음 폐경이 무슨 뜻인가를 보겠습니다. 수태음 폐경, 손에 있는 태음, 음의 한 갈래로서 폐경, 폐를 주관하는 경맥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인체에는 12개의 12정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12정경이 손에 6개, 발에 6개로 갈려져서 분포를 하고 또 그 6개가 삼양, 삼음으로 해서 수삼양, 수삼음, 족삼양, 족삼음 이렇게 해서 12개인데 그 중에 한 개가 수태음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설명을 하면 여러분께서 지루하실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공부한 상병하치, 좌병우치 기본 원칙 배웠죠. 그거하고 똑같은 정도의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뭐냐면 모든 경맥은 자기의 파트너 경맥을 가지고 있고 이 파트너 경맥과 함께 협력하여서 치료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수태음 폐경이죠. 그러면 수태음의 짝은 뭐냐? 족태음입니다. 그러니까 손에도 태음이 있듯이 발에도 태음이 하나 있어요. 족태음은 비경입니다. 그래서 수태음의 짝은 족태음이고 그럼 폐경의 짝은 뭐냐? 대장경입니다. 수양명인데요. 그래서 수태음의 짝은 족태음이고 폐경의 짝은 대장경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경찰관들이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하듯이 이 경맥도 두 개가 하나의 짝이 돼서 치료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럼 조금 이제 왜 이게 폐경하고 대장경이 짝이 됐는가를 잠시 살펴봐 드릴게요. 폐경이나 대장경이나 둘 다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에 관여를 합니다. 폐경은 산소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또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재채기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콧물이라든지 그다음 폐는 피부를 주관하거든요. 피부에 있는 땀샘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대장 역시 변으로서 우리 몸에 노폐물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둘이가 짝이 됐습니다. 그럼 수태음하고 족태음은 왜 짝이 됐느냐? 수태음 폐경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폐물 대사뿐만 아니라 산소 공급에 관여를 하죠. 족태음은 비경인데 여기서 비라 함은 양의학에서 말하는 췌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췌장은 인슐린 분비라든지 당대사라든지 그 다음에 적혈구 파괴 이런데 백혈구 생성 이런데 관여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해당 경락을 배울 때 같이 공부하시겠지만 그래서 얘네들이 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체 중요하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짝이 돼서 일을 수행하느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토피가 있어요. 아토피는 피부병인데 폐경의 병으로 봅니다. 왜냐? 폐가 피부를 지배하니까요. 그럼 아토피는 피부병인데 그 우리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변의 어떤 원활한 그 소통이 되지 않았을 때 아토피가 걸린다고 봐서 대장경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는 당 대사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췌장 인슐린을 분비하잖아요. 족퇴음경을 치료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토피가 걸린 환자들은 이런 그 당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탄수화물 음식을 줄이면 아토피가 현저하게 좋아집니다. 반면에 대장 쪽에 병이 있어서 뭐 치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폐경 쪽에서 치료를 하면은 아주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한번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그 유난히 사마귀, 그 다음에 뭐 지젓, 그 다음에 티눈 이런 거 많이 나는 분들 있죠. 그걸 우리가 피부병으로 보는데 한방에서는 그 피부병으로 보지 않아요. 피부병으로 보지 않고 비의 담음이다. 다시 말해서 그 비위에 여러 가지 독소가 쌓여 가지고 이렇게 뭉쳐서 그 노폐물들이 쌓인 거라고 보거든요. 치료를 어디다 하느냐 하면은 폐경에 나오는 경거라는 혈하고 그 다음에 비경에 나오는 상구라는 혈이 있어요. 그거 지금 짚어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 그 인터넷 있으니까 숙제예요. 그냥 찾아서 쓰세요. 상구랑 경거에다가 어떻게 자극을 주느냐 하면 나는 침을 놓는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여러분 침 놓을 수 없으니까 집에 콩이나 쌀 있으면은 종이 반창고 사서 그 상구하고 경거에다가 그 쌀알이나 콩알을 붙인 다음에 한 5분에 한 번씩 그걸 눌러줘요. 그리고 20분 정도 붙여놨다가 떼세요. 그렇게 매일 하면은 없어집니다. 어디다가 반대편 그러니까 오른쪽에 내가 지젓이나 티눈 사마귀가 있으면 왼쪽 그 상구는 거기 발에 있어요. 왼쪽 상구 그다음에 왼쪽 경거에다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만하면은 그 폐경이나 대장경 그다음에 수퇴음경과 족퇴음경이 짝이 돼서 어떻게 치료를 수행하는지를 충분히 설명드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꼭 절대로 이 모든 경맥은 짝을 이루고 있고 특히 수퇴음하고 이 족퇴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이 같은 좀 친한 친구 이 정도로 볼 수 있지만 폐경하고 대장경은 연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방에서는 표리 관계라고 합니다. 반드시 폐에 대 하나의 짝이다 이렇게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폐경의 이 장상학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 우선 해부학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식으로 호흡이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부학적 개요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계통해부학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기들끼리 서로 모아놓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폐는 호흡기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소화기계, 순환기계, 근골격계, 내분비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폐는 호흡기계인데 앞쪽으로는 흉골에, 뒤쪽으로는 척추에, 양쪽으로는 갈비뼈 속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 두 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횡격막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호흡기계에는 우선 코가 있고 그 다음에 부비강이 있고 인후부가 있는데 인두는 혀의 끝까지를 혀뿔이 있는 데가 이제 인두고 그 다음 우리 지금 목소리 내는 데 있죠. 남자들 아담스 애플이라 그래서 그 후두 연골 튀어나온 데 여기가 후두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 있고 그 다음 기관지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3옆 왼쪽으로 2옆이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모세기관지하고 폐포로 이어져서 폐가 완성이 됩니다. 주로 병은 좌측 폐에 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봤을 적에 여기서도 우리가 좀 재미있게 가게 한 2가지 정도 치료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코는 이제 콧구멍이 2개죠. 코에서 그 가운데 이제 비중격이라는 뼈에 막혀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간 부비강인데 부비강은 콧구멍이 4개입니다. 구멍이 4개예요. 그래서 이걸 뭐 사골동, 저편골동, 그 부비동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건 너무 상세한 것 같고 이 4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 중에 상악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주로 콧물이 많이 차거나 아니면 고름이 차거나 고름이 차면은 축농증이 되는 거고 콧물이 차면은 이 코가 막혀서 비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사실은 코막힘이나 아니면은 이제 봄철에 꽃가루나 이런 걸로 해서 오는 그 알러지성 비염이나 아니면 축농증이나 결국은 그 병명만 다를 뿐이지 거의 이 치료법은 하나예요. 우선 치료 포인트는 3개입니다. 첫째는 광대뼈를 잘 풀어주는 겁니다. 광대뼈는 어떻게 잡느냐면 여러분들 콧망울 있죠? 콧망울에서 그대로 옆으로 가면은 톡 튀어나온 게 광대뼈인데요. 이 부분을 만약에 코막힘이나 알러지성 비염이나 이런 축농증 환자들을 이 손등 부분으로 이렇게 양쪽 광대뼈를 만져보면 막힌 쪽이 차가워요. 확실하게 온도 차이를 느낍니다. 그쪽을 엄지손가락이나 가운데 손가락이나 여러분 그 편한 손가락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살살 이렇게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풀어주세요. 여기는 너무 세게 하면은 빨갛게도 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천천히 오래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째는 콧망울 지압하기입니다. 콧망울을 이렇게 아무 손가락으로나 자기 편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그러니까 막힌 쪽 콧망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콧구멍은 이 양쪽 콧구멍이 30분씩 서로 교대로 그 인물을 교환합니다. 근데 어쨌든 막힌 쪽 콧구멍을 이렇게 지그시 한 30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떼는데 이때 이거 잘못 처음 누르는 분이 이렇게 누르면은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반대쪽 이마를 이렇게 받치고 누를 적에는 옆으로 밀듯이 누르지 말고 콧뿌리 쪽으로 내려 누르듯이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말하는 이 목젖이 있죠. 이 양쪽으로 이렇게 길게 밧줄처럼 그 내려가는 근육이 있는데 이것을 목비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흉쇄 유돌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를 그 영어로는 다른 별명으로 어메이징 컴플렉스라 그럽니다. 우리가 컴플렉스라 그러면 복합체 이런 거 있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부 종합청사 같으면 뭐 가버먼트 컴플렉스 그죠. 그다음에 뭐 그 종합체육관 그럼 스포츠 컴플렉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흉쇄 유돌근을 어메이징 컴플렉스라 그럽니다. 왜? 거의 얘가 쓰이는 병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그 인후질환, 코질환, 귀질환, 그러니까 메니에르나 이명 같은 거, 그리고 위장병에도 쓰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 엄지손가락이랑 지게손가락으로 잡고 위에서부터 천천히 잡으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간요법으로는요, 죽염, 좋은 죽염을 갖다가 살구시 기름에 잘 섞어서 이 소금 알갱이가 이 코 점막을 상하지 않도록 완전히 그 용해를 시켜서 면봉으로 코 속에 발라 주십시오. 그러면 축농증이나 비염에 아주 좋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소금이 나쁘다 그러지만 소금이 나쁜 건 이제 정제음이 나쁜 거고
그 다음에 과다 섭취해서 나쁜 거지 소금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우리 피 속에도 소금이 들어있으니까 짜고, 또 우리 생물이, 최초의 생물은 바다에서부터 비롯되잖아요. 그 진도 더 나가기 전에 지금 요즘 그 미세먼지도 있고 뭐 한데, 그 호흡기 관리의 팁을 알려드린다면, 이런 뭡니까, 마스크도 좋지만 자기가 호흡기가 좀 불편하다,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감기나 이런 걸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목도리를 하세요. 그리고 주무실 때도 목에 수건을 두르시고 주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면역이라는 것이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 기능이 30% 올라가고,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 기능이 한 15%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목도리를 해주면은 체온이 올라가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갖다가 배출하는데 좋습니다. 당장 목감기 드신 분들 이게 밤에 수건 두르고 자면은 다음날 통증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호흡기는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유지가 돼야 이런 그 촉촉한 이런 점막에 여러 가지 그 이물질들이 붙어서 나중에 뭐 코딱지라든지 콧물로, 그 다음에 재채기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습도 유지가 중요한데, 공기청정기를 살 형편이 안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보리차 같은 걸 끓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 끓일 수 없으면 그냥 물을 한 그릇 떠놓고 주무세요. 그리고 다음날 그 물 버리시고요. 자, 그러면은 코에서 이제 부비강에서 그런 축농증, 비염 치료하는 걸 했는데, 이제 조금 내려갈게요. 인두는 혀의 뿌리까지가 인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감기 드는 부분 있죠, 후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후두개 연골입니다. 후두개 연골이 어떨 때 쓰느냐 하면, 건널목에 그 차단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이제 기차가 통과할 때 이렇게 그걸 막아주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침 삼킬 때 목 한번 만져보세요. 침을 삼키면은 후두개 연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침을 삼키면은 후두개 연골이 올라가서 거길 막아줘요. 그 기도 쪽으로 침이 안 넘어가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전에 보통 집에 이제 어른이 갑자기 쓰러지시면은 집에 있는 우황청심환이나 뭐 아니면 소화본 같은 거를 물에 개어 가지고 이렇게 먹여드리거든요. 이거 잘못하면은 아주 큰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신한 상태에서는 이 후두개 연골이 작동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집에 누가 실신을 하시거든, 그분 머리를 옆으로 살짝 돌려놓고 그 작은 숟가락으로 물을 입에다가 한번 흘려 넣어 보세요. 그래서 후두개 연골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뭘 먹이시든지 하세요. 사실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119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점자출혈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냥 손가락, 그 10손가락 다 따주는 게 더 빨라요. 그 후두개 연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감기 잘 들죠. 그래서 목이 붓고 아프고 목소리 안 나오고 이러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흉쇄유들근 있죠. 그거 일단 풀어주시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이 양쪽 빗장표, 우리 쇄골이라 그러죠. 그 사이에 쏙 들어간 혈이 있어요. 요게 천돌혈이에요. 근데 여기는 만지면 기침도 하고 여긴 좀 위험하니까 바로 요 밑에서부터 여긴 혈자리는 없어요. 사실은 이 밑에서부터 양쪽 젖꼭지 사이가 있거든요. 거기를 우리가 전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천돌 밑에서부터 양쪽 그 젖꼭지 사이의 단중까지를 이렇게 살살 풀어주세요. 통증이 많이 옵니다. 이거
여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에도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목젖 있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피부를 잡아다니는 느낌으로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이 목 쪽에 이 통증 좋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드리다시피 반드시 이 목도리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좋은 식품으로는 도라지가 있고 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구시 기름이 있고 그 다음에 죽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장상학에서 아까는 해부학적 계율을 봤는데 이번에는 그 폐계 질환에 그러니까 이 폐에 병이 있을 때는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나고 또 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폐는 호흡을 주관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겠지만은 원래 사람이 당황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호흡에 병이 오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숨이 가쁘다든지 느낌이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좀 쌕쌕거린다든지 이러면은 아 이분은 호흡에 병이 있겠구나 일단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우리가 보통 천식 숨쉬기 힘든 걸 천식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천식이 그 기관지 천식만 있는 게 아니라 심장성 천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약해도 이 호흡을 숨을 막 가빠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심장을 할 적에 그때 다시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폐는 피부와 털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피부에 병이 있으면 아니면 피부가 나쁘다든지 피부가 거친다든지 그 다음에 털이 이 폐주피모라 그래서 피부하고 털을 지배한다는데 머리카락은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모가 아니고 발입니다. 발, 모발하죠. 그러니까 일반 털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왜 여기 그렇게 써놨느냐 하면은 우리가 감기가 들잖아요. 감기가 들면 땀구멍을 전부 막아버려요. 몸에 있는 열을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감기가 들면은 자꾸 땀을 흘리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소음인 체질 같은 경우는 땀을 흘리면 오히려 나빠요. 그런 분들은 변을 보게 해드려야 돼요. 근데 어쨌든 폐는 피부랑 털을 지배하니까 모든 피부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폐경을 치료해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경맥의 유주, 특히 모혈과 유혈의 통증과 경결 반응이 나타난다. 요거는 경맥의 유주라는 거는 이 폐경이 흐르는 통로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혈, 유혈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취혈편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폐경에 병이 있으면 폐경이 흘러가는 모든 경로에서 통증을 포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이 사람은 폐에 병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기침과 객담. 이거 당연하죠. 폐에 병이 있으면 기침도 하고 객담은 이제 가래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거는 위산과다가 있어도 위산과다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도 기침과 객담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소리가 벌써 다르죠. 이 목에서 나오는 그 콜록콜록 하는 기침하고 속에서 이제 무슨 객담이 올라와서 욱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로 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열이 뭐냐면은 열이 아주 39도, 40도 고열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분 나쁘게 오후 시간에 그냥 등 쪽으로 해서
열이 쭉 올라왔다가 조금 있으면 그냥 쓱 내려가는 이런 걸 조열이라고 합니다. 폐경에 병이 있으면 이런 조열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로 도한이 있습니다. 도한. 이때 도한할 때는 도둑할 때 도한, 도자랑 땀 한자인데 쉽게 말해서 잘 때 땀 나는 겁니다. 잘 때 식은 땀이 많이 나면 이분은 폐 기능이 약하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면 활동할 때 땀을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약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설사가 있습니다. 설사. 이게 폐의 기능이 아주 나쁘면 설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유주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어떤 경맥이 가장 힘들게 고통받는 시간이 있는데 폐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기침도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몸이 차고 얼굴이 창백합니다. 왜냐하면은 폐가 약하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몸이 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이렇게 창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폐의 장상학을 끝냈고 이제 끝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즘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이제 호흡을 잘해야 됩니다. 호흡을 잘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것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호흡을 가장 잘하는 것이 복식 호흡이라 그러는데 항상 컴퓨터 하느라고 몸을 이렇게 숙이고 있기 때문에 어깨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고 또 가슴도 좁아져 있고 횡격막도 충분히 늘어나 있지 못하고 복근도 약하고 이런 모든 근육들이 합쳐져야 그것 이제 좋은 호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잘 하려면은 이 어깨 근육, 그 다음에 복직근, 횡격막 근육, 그 다음에 갈비 그 사이에 붙어 있는 늑간근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걸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 고무장갑을 가져왔는데요. 이걸 부는 겁니다. 예전에는 보통 재활 치료를 할 때 폐렴이라든지 이런 거 후유증 환자들을 풍선을 불게 했습니다. 근데 풍선을 부니까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첫째는 풍선이 자꾸 늘어져서 몇 번 불지 못한다. 두 번째는 이게 터지니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 고무장갑을 글쎄 아마 병원에서는 고무장갑을 안 쓸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씁니다. 방법은 뭐냐면 그냥 이걸 쥐고 불어요. 자기 숨 닿는 데까지. 그리고 숨이 닿으면 탁 놔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에 한 5번에서 10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2번만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잡고 이런 식으로요. 한 번만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한 5번 정도 한 다음에는요. 이렇게 장갑을 뒤집으세요. 뒤집어서 놔둬야 됩니다. 왜냐? 이 안에 우리가 이제 불었으니까 우리 입에 있는 세균이 들어가서 축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세균이 번식하니까 다음날 나 건강하려고 불다가 또 감기 옮을 수도 있고 냄새도 안 좋고 이렇게 뒤집어서 말리셔서 부시면은 호흡근이 강화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